추운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명동 중심가의 거리를 가득 채우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최영우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눈을 떴습니다. 올해로 74세를 맞이한 나이였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대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뿌리며 도로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차분히 면도를 마치고 정갈하게 다림질된 경비원 제복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검정색 정장 위에 금색 단추가 달린 상에 모자까지 차분하게 눌러쓴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으며 최영우 할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이 짧은 혼잣말 속에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작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공허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어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지. 짧은 혼잣말과 함께 최영우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나서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서울 명동의 호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명동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이 고급 호텔은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부로 유명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부유한 투숙객들과 바쁜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분주한 말소리, 그리고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러나 이 호텔의 경비원인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이 화려함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출입구역 구석에서 서서 손님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거나 불편한 손님을 찾아 호텔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화려한 드레스의 여성들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그에게는 냉담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최영우 할아버지는 느리고 답답한 경비 아저씨로 통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최영우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 솔직히 호텔 이미지에 안 맞지 않아? 너무 낡은 느낌이라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 줄 것 같은데. 맞아, 게다가 일도 너무 느리고 답답해. 저번에 내가 택배 받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들어주셨어. 정말? 진짜 여기 호텔 수준 떨어지는 것 같아.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쓰는 게 맞지 않아?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 한편이 쓰라렸지만 최영우 할아버지는 절대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깊이 허리를 숙여 손님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번은 호텔 지배인 강민재가 로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 옆을 지나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그냥 두세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대체 저 할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강민재의 냉정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단체 손님들이 도착할 때도 그는 업무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발 빠르게 나서서 고객의 가방을 들어주고 로비를 안내할 때 그는 조용히 구석에서 손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견디고 있는지 잠시 의문을 품었지만 곧 다시금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호텔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속에서 최영우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늘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알고 싶어 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담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또다시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게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부분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호텔 로비에 허무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울 명동 중심가의 화려한 이 5성급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빴고 호텔의 고급스러운 로비는 한층 더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꽃 장식은 로비 곳곳을 채웠고 거대한 샹들리에는 마치 햇살을 품은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바로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이자 백만장자인 로버트 앤더슨 회장이 호텔을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이 5성급 호텔의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영진과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인 강민재는 로비 중앙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늘따라 날카롭고 엄숙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전 세계의 고급 호텔을 경험해본 VIP 중의 VIP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호텔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강민재 지배인의 엄숙한 목소리에 젊은 직원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긴장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의 시선은 곧 로비의 한 구석에 서 있는 최영우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경비원 제복을 입고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배인의 눈에는 마치 거슬리는 존재처럼 비쳤습니다. 지배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가엔 미세한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은 뒷문 쪽에서 근무해주세요. VIP 손님들의 눈에 최대한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명백한 무시와 멸시에 최영우 할아버지의 심장이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인님. 지배인이 등을 돌리자 그 말을 들은 주변 젊은 직원들 몇 명이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지배인이 저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업무를 맡길 리가 없지. 손님 앞에서 괜히 실수라도 하면 어쩌겠어. 저분은 그냥 오늘 안 계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애초에 VIP 고객들이랑 어울리는 이미지도 아니잖아.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 한편에서 조용히 할아버지의 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순간 깊은 고독감과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호텔의 뒷문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뒷문은 평소 직원들이나 배달업체가 드나드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장소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콘크리트 벽과 손때 묻은 철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그를 더욱 외롭게 했지만 최영우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곳에서 서서 경비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내부에서는
미국 VIP 고객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꽃 장식과 붉은 카페 뒤에서 직원들은 미소와 함께 완벽한 환영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뒷문 출입구에서 최영우 할아버지는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 호텔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으며, 교수로도 지냈지만, 지금 나에게 남은 건 이렇게 뒷문을 지키는 일이구나. 결국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결국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시 잡고 자세를 곧게 펴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니만큼 성실히 해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영호야.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 작은 출입구 앞에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쓸쓸하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뒷문 앞에 고요히 서 있던 최영우 할아버지는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차량은 조심스럽게 호텔 뒷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이곳은 배달 차량과 직원들만 드나드는 곳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차량이 들어올 리 없는 곳이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당연히 잘못 들어온 차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춤하는 사이 뒷문 안쪽에서 급히 나온 젊은 직원 2명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운전자가 영어로 다급히 말을 건넸습니다. Excuse me. Is this the main entrance to the hotel? 젊은 직원들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 중 하나가 머뭇거리며 짧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Here. No front. Main door. Other side. There. 운전자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혼란스러워했고 직원들도 당황해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뒷좌석 창문이 조용히 내려갔고 그 안에 앉아있던 로버트 앤더슨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침착한 눈빛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유창했습니다. I'm sorry, sir. This is not the main entrance. You should have used the entrance at the front of the hotel. I'll show you the front door myself. Follow me.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그 말을 듣자 최영우 할아버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천천히 최영우 할아버지를 따라 정문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호텔 정문으로 무사히 도착한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서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강민재 지배인과 직원들은 환한 웃음을 띠며 로버트 앤더슨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Welcome, Chairman Robert Anderson. 하지만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강민재 지배인의 환영 인사에도 시선을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두었습니다. 무언가 궁금한 게 있는 듯 했습니다. Thank you for escorting us to the front door. If you don't mind, may I ask your name? 로버트 앤더슨 회장의 돌발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 백만장자와 호텔 할아버지 경비원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Sure. My name is Young-go Cho. 그 대답을 듣자 로버트 앤더슨 회장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했고 이어서 매우 깊은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듯 말했습니다. Wait a moment. I think I know you. 그는 한 발씩 앞으로 내디디며 최영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놀라움과 기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Wait, Professor Young-go Choi. Is that you?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영우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듣지 못한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It's really you, Professor Choi. I can't believe it. 앤더슨 회장의 얼굴에는 이미 반가움이 가득했고 리무진 주변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대한 충격과 의문이 선명히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재 지배인과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할아버지가 세계 최대 백만장자와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Yes, I am. But how do you know me? 그 말에 앤더슨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맞잡더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Professor, don't you remember me? I'm Robert Anderson, your student from your economics class at New York University. 30 years ago, your teachings shaped my entire career. I've always wanted to meet you again. I actually searched Korea to find the professor and couldn't find him. But I never expected to meet you here. 국내 최고 5성급 호텔 앞 세계 최대 부호와 경비원 할아버지의 이 만남은 주위에 서 있던 젊은 직원들을 충격과 경외감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늘 무시하던 경비원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백만장자의 존경을 받는 모습에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점점 자신감과 위엄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 교수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이 완전히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최영우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심과 감격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Dr. Choi, I don't think you realize how amazing you are. It's had such a huge impact on my life and other people's lives. Back in the late 80s and early 90s, when America faced one of its toughest economic downturns, when people lost their jobs, when they were thrown outside with their families, when people stopped laughing, your insights into international finance and market dynamics have been revolutionary, and I and others have benefited greatly from them. 그 말을 들은 최영우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I'm not that kind of person. The Americans were just too smart. I was just sharing what I knew. 앤더슨 회장은 최영우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소중히 꺼내듯이 이야기했습니다. I vividly remember attending a special seminar at Columbia University in 1989.
유에기어러틀리 프리딕티드 더 발러틸러티 인 더 인터내셔널 커런시 마커츠. 최영우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당시 컬럼비아 대학 강의실에서의 기억이 하나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강의실은 늘 학생들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양복을 입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국제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며 강의했습니다. 그의 경제 예측과 분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주요 경제지와 금융 매체가 매번 그의 의견을 앞다투어 보도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을 때 최영우 교수의 분석은 마치 어두운 바다 위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국제 통화의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미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와 국제 금융기관들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앤더슨 회장의 얼굴엔 깊은 존경과 감사가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동과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도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교수직과 국제적 명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받았던 인정들이 다시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로페서 I must say meeting you today is a genuine honor. We owe so much to you. Your wisdom guided countless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rough financial turbulence. You are truly a hero. 호텔의 젊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서 있던 경비원이자 눈에 띄지 않았던 노인이 지금 세계적인 백만장자이자 금융계의 거물에게 존경받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앤더슨 회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자부심과 긍지가 다시금 그의 눈빛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이 북받친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Do you have a moment? Maybe you'd like to walk with me and have a chat. Please. 최영우 할아버지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뒤에 계속 서 있는 강민재 지배인과 직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회장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강민재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앤더슨 회장이 저에게 걸으면서 잠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강민재 지배인은 평소와 다른 태도로 저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무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한 직후 강민재 지배인은 곤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니. 앤더슨 회장이 오늘 좋은 인상을 받아야 저도 인사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저희 호텔 앞 일을 위해서라도. 평소와 달라진 강민재 지배인의 태도에 놀랐지만 최영우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 최영우 할아버지는 앤더슨 회장에게 다가가 웃으며 시간 괜찮다고 말했고 둘은 호텔 주변을 걸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Professor Choi, your departure from academia was a huge loss for the financial world. I remember the day we heard you decided to return to Korea because your wife was ill. Everyone was deeply saddened, understanding yet lamenting the loss of such a brilliant mind. We knew the gravity of your sacrifice, choosing family over fame and fortune.
최영우 할아버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그때의 결정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다시 느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최 교수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명예로운 교수직과 금융계의 큰 영향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화려한 강단과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돌아선 그 순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최영우 교수는 미국의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실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매번 만석이었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계단에 앉거나 복도에서까지 필기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 경제학자, 정부 관료들까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으며 그의 연구 논문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과 정부 싱크탱크에서 필독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수업을 듣던 학생 중 한 명이 바로 젊은 대학원생 로버트 앤더슨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성공을 꿈꾸던 앤더슨은 최 교수의 강의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는 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구했고 최 교수는 그런 열정적인 제자를 아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앤더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로페서, I want to be like you, someone who knows how money flows. Your lectures changed my life. 최 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Anderson, true success doesn't come from money. It comes from reading the Times and respecting people. If you're going to make it big one day, I hope you'll remember this conversation. 그날 이후 앤더슨은 최 교수를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삼았고 그의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최영우 교수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 예기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아내가 중병을 진단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 부인께서 말기암입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집필하며 경제학의 미래를 논하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최 교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좋은 병원을 찾아볼 테니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에 가고 싶어. 여기는 너무 낯설어. 그 한마디가 최 교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서 쌓아온 명성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연구는 한창 진행 중이었고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 교수는 연구실에서 홀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장에는 자신이 집필한 논문들과
수많은 경제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그 순간 그것들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룬 것들이 과연 내 삶의 전부일까?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내 아내다.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영호 교수는 화려했던 미국의 대학 강단을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며 그녀의 곁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존경받으며 연구에 몰두하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를 알아보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한때는 논문 한 편으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던 그가 이제는 아침마다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고 아내를 위해 직접 죽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죽이 맛있어?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아내는 늘 환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최 교수는 그 속에 스며든 연약함과 피로를 감지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아내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고 병원비는 가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미국 시절의 연구 논문과 강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의 삶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연구를 계속했다면, 지금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는 없어. 그는 가족을 위해 화려한 커리어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도 어떤 논문보다도 그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짧은 투명 끝에 남편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내가 만약 당신보다 일찍 죽으면 여보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꿈을 펼쳐. 항상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최영호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던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병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는 텅 빈 집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그는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이제 가족이 없는 삶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국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누렸던 화려한 경력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연구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고 경제학의 기초를 쉽게 풀어 설명하며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한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조용히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강의실에 서지 않게 되자 다시금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까?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호텔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삶이 어려워서 경비원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는 삶이 견디기 어려웠고 작은 일이라도 하며 하루의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고 직원들이 출입하는 곳을 관리하며 눈이 오면 직접 길을 쓸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호텔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했습니다. 최 교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미국에서의 일은 잊혀져 갔는데 오늘 앤더슨을 만난 것입니다. 앤더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영우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오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경비원으로서 생활했던 그에게 이러한 순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뉴욕 대학 강단에 섰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던 앤더슨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 학생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앤더슨과의 추억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호텔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앤더슨이 호텔에 도착하자 다시 지배인과 직원들은 앤더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앤더슨은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최영우 할아버지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Professor, seeing you again today means more to me than words can express. Thank you. You are the hero of my life. 주변에서 지켜보던 호텔 직원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최영우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무시하고 홀대했던 인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세계적인 금융계 인물의 인생을 바꾼 전설적 인물이라는 사실에 혼란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 영우 할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와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신의 가르침과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과 더불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최영우 할아버지 앞에서 깊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조용히 몸을 굽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Professor Choi, please accept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Meeting you today is truly one of the greatest honors of my life. 그의 행동에 호텔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호텔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고객 앞에서 예의와 친절을 강조해왔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겨왔던 경비원에게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허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운 시선과 당황스러운 속삭임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저 백만장자분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할 만한 인물이었나요?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들이 속삭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중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급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급히 호텔 로비로 달려온 강민재 지배인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서둘러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Mr. Anderson, are you okay? 앤더슨 회장은 천천히 몸을 펴고 지배인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Today is a very happy day for me because I got to meet 프로페서 초이 like this. He is an amazing guy. He changed my life. It's a great first step for this hotel. I'm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지배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최영우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경솔하고 무례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껏 눈에 띄지 않던 할아버지 경비원이었던 최영우가 사실은 과거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지금 자신이 VIP로 모시는 앤더슨 회장의 인생을 바꾼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깊은 존경을 담아 최영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정중히 말을 꺼냈습니다. Are you free this evening? I'd love to make you dinner. And I'd like to take that time to say thank you again. 앤더슨 회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앤더슨 회장은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I had the best dinner in this hotel tonight. To Mr. 초이 영호 he. Can you make a reservation for me? 그 얘기를 듣고 지배인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슈. 일리저브 더 베스트 시츠. 그 얘기가 끝난 후 앤더슨 회장과 지배인은 동시에 최영우 할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Of course, Mr. Anderson. It would be my honor as well. 최영우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앤더슨 회장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직원들은 즉시 당황하며 속삭임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VIP 룸에 초대받다니 대체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강민재 지배인은 얼굴에 드리워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급히 자신의 직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최영호님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해드려야 합니다. 모두들 철저히 기억해두세요.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영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젊은 직원들은 놀람과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최영우 할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분 전만 해도 그들에게 투명하게 느껴졌던 존재가 이제는 존경과 경외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그의 존재조차 무시했던 직원들이었지만 지금은 어색하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를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영우 선생님, 그동안 저희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민재 지배인은 더욱 깊은 충격과 후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수많은 무례한 말들과 무시했던 행동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최영우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영호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과 말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재 지배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지배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배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강민재 지배인은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에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앤더슨 회장은 호텔의 최고급 VIP 룸으로 최영우 할아버지를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고급스러운 식사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직접 와인을 따라주며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앤더슨 회장과 최영우 할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대화를 했습니다. 앤더슨 회장은 물었습니다. What do you do at this hotel? I work as a security guard at this hotel. 앤더슨은 최영우 회장의 대답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I said that because it seems like it shouldn't be. Not that being a security guard isn't a great job. I'm very surprised to see you here, Dr. Choi. You should be doing something much better. I'm glad you think so. But I'm happy with my life right now. 앤더슨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최영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I would be deeply honored if you would consider joining my foundation as our economic advisor. It would involve working only 2 days a week. Please work with us. 앤더슨 회장은 목소리에 진심과 열정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Of course, you will be generously compensated an annual salary of $200,000. It's my sincere wish to repay. If you need less, let me know. I can always give you more. 최영우 할아버지는 이 뜻밖의 제안에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삶에 다시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앤더슨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들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대답을 고민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미국은 어때? 요즘 경제는 괜찮아? 네, 여기는 똑같아요. 그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내가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내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오늘 호텔에서 만났거든. 와, 정말요? 엄청 신기한 운명이네요. 그런데 로버트 씨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앤더슨이 자신의 재단에서 경제 자문역을 해달라고 부탁했어. 주 2회 출근에 연봉도 2억 원이라더군. 어머, 정말 대단한 제안이네요. 아버지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준 거네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는데
다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지금껏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요. 잘 나가던 미국에서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 병간호에 전념한 것도, 혼자서 일하시며 저희 등록금 내주신 것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아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펼칠 기회를 얻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우리가 늘 응원할게요. 그때 손자 민수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짱이에요. 최고! 최영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가족의 진심 어린 응원과 사랑 덕분에 최영우 할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우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강민재 지배인이 다급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잠시만 제 사무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배인의 정중한 태도에 최영우 할아버지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의 문을 열자 밝은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호텔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배인은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며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강민재 지배인은 긴장한 듯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먼저 과거 제가 했던 무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저희 호텔 직원 모두가 선생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점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그런 지배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관용이 묻어났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괜찮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배인은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어제 호텔 경영진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에 앤더슨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최 선생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경험과 뛰어난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여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배인은 숨을 한번 가다듬은 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호텔에 고객 서비스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는 호텔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안과 VIP, 고객 맞춤 서비스, 전략 수립을 도와주시는 것이며 근무 시간은 최대한 최 선생님의 편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급여는 현재 받으시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경우 호텔 내 별도의 사무실과 보좌 직원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지배인의 제안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과 회한이 서려 있었고 지배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분주한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최영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배인님의 제안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제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배인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조금 더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호텔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길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배인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영우 할아버지의 진지하고 확고한 결정 앞에서 존중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호텔은 언제나 선생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텔을 찾아주시고 좋은 인연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지배인의 따뜻한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호텔의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이제 주저함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한 단호한 자신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미국 백만장자 로버트 앤더슨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았습니다. 몇 달 후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뉴욕의 화려한 컨벤션 센터에는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선 최영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차분하고 명쾌한 목소리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와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진심을 담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의 열띤 박수가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로버트 앤더슨 회장은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Dear Choi, your lectures are the best. Many of us were impressed by your speech today. 최영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ll thanks to me, Anderson. I am truly grateful that I am able to be on this stage again. 포럼이 끝난 후 딸과 손자가 최영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밝은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아빠를 보며 많은 걸 느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영우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분명히 할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가족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깊은 감사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소외의 시간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값진 경험과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영우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컨벤션 센터를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과 자신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최영우 할아버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당당하고 행복하게 열어갔습니다.